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속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다가 결국 서랍이나 가방 같은 곳에 평소 둘만한 곳에서 찾게 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다 하면 이제 치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람 알아보기입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을 오랜 친구라고 착각을 한다던가 큰 엄마와 작은 엄마를 헷갈려 한다든지 사촌 동생을 조카로 착각한다든지 이렇게 친척 관계를 헷갈려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엄마, 저 딸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 딸이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이고요.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치매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치매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세 번째,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잘 나고 폭력적이 된다. 다섯 번째, 말이 어눌해졌다. 여섯 번째, 고집이 세졌다. 일곱 번째,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빈도가 많아졌다. 여덟 번째, 복잡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아홉 번째,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열 번째,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음식을 자주 흘린다. 11번째, 옷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번째,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가던 길도 헤매게 된다. 5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인데요. 두 눈을 감고서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뇌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대인데도 눈을 감고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뇌의 나이는 40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본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 박사가 소개한 뇌노화 셀프 진단법인데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대뇌의 시각 피질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만 눈을 감아서 시각 피질이 차단되면 시각 정보 대신 균형 감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뇌의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다 보니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 테스트입니다. 2014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땅콩버터 30cm 자, 눈 가리개나 손수건, 그리고 시계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땅콩버터를 30cm 거리에서부터 천천히 코 쪽으로 가져갑니다. 냄새가 난다 하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거리를 재고 반대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죠. 만약 양쪽의 차이가 4cm 이상이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콩버터가 집에 없다면 된장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셔도 되겠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왼쪽 콧구멍이 냄새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이 뇌의 축두엽에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뇌와 몸을 만들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가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두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자나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우리 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기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점점 일을 못하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두세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제한하는 음식이 바로 흰설탕과 흰밀가루, 흰쌀입니다. 흰설탕 대신 천연꿀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시고요. 밀가루 음식은 소화장애나 장내 염증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을 가하지 않고 생압착으로 추출하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효과와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 지중해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참치, 멸치 등도 뇌 건강에 보물이죠. 이 좋은 지방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방목하여 목초를 먹으면서 자란 소고기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에는 뇌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때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고기와 뼈를 푹 고운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자주 드시면 소화에 무리 없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에서 활력을 만드는 도파민과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게 되겠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건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늙어가는 뇌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브로콜리의 설로라파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 외에는 생활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꼭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바둑도 아주 좋은 두뇌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가 정화되고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뇌가 피곤해질 수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아직은 치매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기혈을 보하고 원기를 북돋아서 노화를 예방하는 많은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명탕, 경옥고, 공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진단은 기력을 보하는 최고의 처방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에 포함된 성분들이 뇌신경세포의 발달과 재생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추천하는 처방이고요.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진단의 사양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진단에 들어있는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은 신경 생성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한의학으로 뇌를 치료해 오면서 성인들의 치매 예방과 중풍 예방에도 공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공진단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뇌와 몸의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속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다가 결국 서랍이나 가방 같은 곳에 평소 둘만한 곳에서 찾게 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다 하면 이제 치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람 알아보기입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을 오랜 친구라고 착각을 한다던가 큰 엄마와 작은 엄마를 헷갈려 한다든지 사촌 동생을 조카로 착각한다든지 이렇게 친척 관계를 헷갈려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엄마, 저 딸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 딸이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이고요.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치매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치매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세 번째,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잘 나고 폭력적이 된다. 다섯 번째, 말이 어눌해졌다. 여섯 번째, 고집이 세졌다. 일곱 번째,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빈도가 많아졌다. 여덟 번째, 복잡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아홉 번째,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열 번째,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음식을 자주 흘린다. 11번째, 옷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번째,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가던 길도 헤매게 된다. 5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인데요. 두 눈을 감고서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뇌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대인데도 눈을 감고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뇌의 나이는 40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본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 박사가 소개한 뇌노화 셀프 진단법인데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대뇌의 시각 피질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만 눈을 감아서 시각 피질이 차단되면 시각 정보 대신 균형 감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뇌의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다 보니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 테스트입니다. 2014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땅콩버터 30cm 자, 눈 가리개나 손수건, 그리고 시계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땅콩버터를 30cm 거리에서부터 천천히 코 쪽으로 가져갑니다. 냄새가 난다 하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거리를 재고 반대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죠. 만약 양쪽의 차이가 4cm 이상이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콩버터가 집에 없다면 된장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셔도 되겠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왼쪽 콧구멍이 냄새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이 뇌의 축두엽에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뇌와 몸을 만들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가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두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자나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우리 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기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점점 일을 못하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2~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제한하는 음식이 바로 흰설탕과 흰밀가루, 흰쌀입니다. 흰설탕 대신 천연꿀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시고요. 밀가루 음식은 소화장애나 장내 염증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을 가하지 않고 생압착으로 추출하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효과와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 지중해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참치, 멸치 등도 뇌 건강의 보물이죠. 이 좋은 지방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방목하여 목초를 먹으면서 자란 소고기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에는 뇌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때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고기와 뼈를 푹 고운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자주 드시면 소화에 무리 없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에서 활력을 만드는 도파민과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게 되겠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건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늙어가는 뇌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브로콜리의 설로라파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 외에는 생활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꼭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바둑도 아주 좋은 두뇌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가 정화되고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뇌가 피곤해질 수 있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아직은 치매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기혈을 보하고 원기를 북돋아서 노화를 예방하는 많은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명탕, 경옥고, 공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진단은 기력을 보하는 최고의 처방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에 포함된 성분들이 뇌신경세포의 발달과 재생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추천하는 처방이고요.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진단의 사양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진단에 들어있는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은 신경 생성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한의학으로 뇌를 치료해 오면서 성인들의 치매 예방과 중풍 예방에도 공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공진단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뇌와 몸의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속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다가 결국 서랍이나 가방 같은 곳에 평소 둘만한 곳에서 찾게 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다 하면 이제 치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람 알아보기입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을 오랜 친구라고 착각을 한다던가, 큰 엄마와 작은 엄마를 헷갈려 한다든지, 사촌 동생을 조카로 착각한다든지, 이렇게 친척 관계를 헷갈려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엄마, 저 딸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 딸이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이고요.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치매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치매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세 번째,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잘 나고 폭력적이 된다. 다섯 번째, 말이 어눌해졌다. 여섯 번째, 고집이 세졌다. 일곱 번째,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빈도가 많아졌다. 여덟 번째, 복잡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아홉 번째,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열 번째,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음식을 자주 흘린다. 11번째, 옷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번째,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가던 길도 헤매게 된다. 5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인데요. 두 눈을 감고서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뇌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대인데도 눈을 감고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뇌의 나이는 40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본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 박사가 소개한 뇌노화 셀프 진단법인데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대뇌의 시각 피질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만 눈을 감아서 시각 피질이 차단되면 시각 정보 대신 균형 감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뇌의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다 보니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 테스트입니다. 2014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땅콩버터 30cm 자, 눈 가리개나 손수건, 그리고 시계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땅콩버터를 30cm 거리에서부터 천천히 코 쪽으로 가져갑니다. 냄새가 난다 하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거리를 재고 반대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죠. 만약 양쪽의 차이가 4cm 이상이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콩버터가 집에 없다면 된장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셔도 되겠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왼쪽 콧구멍이 냄새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이 뇌의 축두엽에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뇌와 몸을 만들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가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두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자나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우리 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기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점점 일을 못하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2~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제한하는 음식이 바로 흰설탕과 흰밀가루, 흰쌀입니다. 흰 설탕 대신 천연꿀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시고요. 밀가루 음식은 소화장애나 장내 염증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을 가하지 않고 생압착으로 추출하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효과와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 지중해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참치, 멸치 등도 뇌 건강의 보물이죠. 이 좋은 지방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방목하여 목초를 먹으면서 자란 소고기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에는 뇌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때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고기와 뼈를 푹 고운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자주 드시면 소화에 무리 없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에서 활력을 만드는 도파민과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게 되겠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건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늙어가는 뇌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브로콜리의 설로라파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 외에는 생활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꼭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바둑도 아주 좋은 두뇌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가 정화되고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뇌가 피곤해질 수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아직은 치매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기혈을 보하고 원기를 북돋아서 노화를 예방하는 많은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명탕, 경옥고, 공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진단은 기력을 보호하는 최고의 처방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에 포함된 성분들이 뇌신경세포의 발달과 재생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추천하는 처방이고요.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진단의 사양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진단에 들어있는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은 신경 생성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한의학으로 뇌를 치료해 오면서 성인들의 치매 예방과 중풍 예방에도 공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공진단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뇌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뇌와 몸의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속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다가 결국 서랍이나 가방 같은 곳에 평소 둘만한 곳에서 찾게 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다 하면 이제 치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람 알아보기입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을 오랜 친구라고 착각을 한다던가 큰 엄마와 작은 엄마를 헷갈려 한다든지 사촌 동생을 조카로 착각한다든지 이렇게 친척 관계를 헷갈려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엄마, 저 딸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 딸이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이고요. 치매는 뇌신경 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치매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치매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세 번째,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잘 나고 폭력적이 된다. 다섯 번째, 말이 어눌해졌다. 여섯 번째, 고집이 세졌다. 일곱 번째,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빈도가 많아졌다. 여덟 번째, 복잡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아홉 번째,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열 번째,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음식을 자주 흘린다. 11번째, 옷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번째,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가던 길도 헤매게 된다. 5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인데요. 두 눈을 감고서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뇌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대인데도 눈을 감고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뇌의 나이는 40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본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 박사가 소개한 뇌노화 셀프 진단법인데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대뇌의 시각 피질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만 눈을 감아서 시각 피질이 차단되면 시각 정보 대신 균형 감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뇌의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다 보니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 테스트입니다. 2014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땅콩버터 30cm 자, 눈 가리개나 손수건, 그리고 시계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땅콩버터를 30cm 거리에서부터 천천히 코 쪽으로 가져갑니다. 냄새가 난다 하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거리를 재고 반대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죠. 만약 양쪽의 차이가 4cm 이상이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콩버터가 집에 없다면 된장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셔도 되겠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왼쪽 콧구멍이 냄새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이 뇌의 축두엽에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뇌와 몸을 만들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가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두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자나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우리 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기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점점 일을 못하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두세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제한하는 음식이 바로 흰설탕과 흰밀가루, 흰쌀입니다. 흰설탕 대신 천연꿀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시고요. 밀가루 음식은 소화장애나 장내 염증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을 가하지 않고 생압착으로 추출하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효과와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 지중해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참치, 멸치 등도 뇌 건강의 보물이죠. 이 좋은 지방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방목하여 목초를 먹으면서 자란 소고기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에는 뇌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때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고기와 뼈를 푹 고운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자주 드시면 소화에 무리 없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에서 활력을 만드는 도파민과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게 되겠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건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늙어가는 뇌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브로콜리의 설로라파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 외에는 생활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꼭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바둑도 아주 좋은 두뇌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가 정화되고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뇌가 피곤해질 수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아직은 치매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기혈을 보하고 원기를 북돋아서 노화를 예방하는 많은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명탕, 경옥고, 공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진단은 기력을 보하는 최고의 처방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에 포함된 성분들이 뇌신경세포의 발달과 재생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추천하는 처방이고요.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진단의 사양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진단에 들어있는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은 신경 생성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한의학으로 뇌를 치료해 오면서 성인들의 치매 예방과 중풍 예방에도 공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공진단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뇌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뇌와 몸의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